자, 이런 와중에 도시가스비가 올랐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사방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난리난 도시가스비 현황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한 네티즌이 지난달 5,000원 나온 지인 18,000원, 지난달 2,000원 나온 지인 11,000원, 2만 원대 나오던 지인은 6만 원, 지난달 7,000원 나온 온수만 쓰는 지인 3만 원대 후반이 나왔다더라. 검색해보니까 다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놀라고 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 지금 무서워 죽겠어. 저도 너무 겁나요. 겁나서 죽겠어요, 고지서를 지금. 볼 사실 저는 열이 많아서 집에 보일러를 거의 안 떼는 타입이라 그거는 걱정을 안 합니다만 네. 저는 취사만 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사실 가스레인지? 예, 아니 가스레인지 그거만 하기 때문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말고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5,000원, 8,000원씩 나왔지. 10,000원대 넘는 거를 겪어보질 못했거든. 근데 35,000원이 나왔더라고. 35,000원이요? 그래서 내가 나 모르게 집에서 곰국을 구웠나? 그 생각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가격 인상이에요. 38% 올린다 그랬잖아. 380%가 오른 거야. 그 아이뉴스 24 기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일러 틀기 겁난다. 도시가스비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기사를 쭉쭉쭉 있는데 밑에 그렇다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사실일까?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올해 1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요금이 4월에는 66.98원, 7월에는 74.49원, 10월에는 89.88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 1년에 3번 오른 거는 처음이고요. 네.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 가스 LNG 도입비가 10달러에서 47달러로 올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해피님께서 16,000원대였는데 69,000원이야. 아, 그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계량기를 돌리나? 뭐지? 너무 겁나요. 터보로 돌리나? 망했네. 아니면 이게 가스 말고 가스 아닌 일반 공기를 좀 섞어서 넣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열량을 떨어뜨리기 아 위해서. 근데 비슷하네. 소보루 럼럼님도 2만 원대 나오다가 7만 원 나왔다. 아까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3배씩 오른 거야, 3배씩. 3배 이상. 헐. 테나님도 똑같네. 2만 원인데 6만 8천 원. 근데 이 찍들은 안 올랐다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이 집이 안 올랐다고? 예, 그 말이 돼요? 보일러가 없는 집 아닌가? 아니면 이 찍네 집은 따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해주나? 이 찍인 거 아닌 거 확인해가지고. 아니 이제 어떡할 거야? 문재인 정부 또 탓할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얘들의 그 마스터키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자기가 피해 잘못해서 입으면 어. 문재인 때문이다. 이제 어떡할 건데? 왜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집 계량기를 손대셨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나서갖고 진상조사를 좀 해줘야 돼요. 그건 진짜. 제가 생각하는 이론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수입가스 가격이 오른 거 내가 인정해. 하지만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가 시장에 가서 현물을 사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물량들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년씩 고정적으로 가격과 이런 것들을 뭐 단가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고정해갖고 고정 계약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40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 이 도입비가 47달러까지 올랐다고 하는 이 도입비가 우리나라 가스 수입에 실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줬는지를 알아야지. 국제 시세는 올랐지만 우리는 전번에 계약됐던 게 있기 때문에 2030년도, 2022년도까지 다 이렇게 장기 계약들을 맺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실질 도입비와 상관없이 국내 안에 있는 게 원래 계약된 단가로 들어오던 거를 야 국제 시세가 올랐어 라고 해서 따라 올린 게 아닌지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가스값 떨어졌으면 다시 내려와야지. 지금 가스값 9달러 안 해요. 10달러도 안 넘는다고. 47달러까지 갔다는 거는 얘네들 얘기고 실질적으로 가스값이 평균적으로 16달러를 넘어서 국제시장에서 유통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0달러 미만까지만 오르지 47달러로 급등했다는 건 누가 47달러로 사서 썼는지 어떤 놈이 47달러까지 돈을 물론 유럽 지역에서 얼어 죽는
힘든 국가는 러시아한테 눈탱이 맞아 샀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가격까지 올라갔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수출입 관련된 통계를 매달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스 도입비 중 안에서 가스비로 해갖고 오른 가격은 28% 이상 안 올랐습니다. 가장 비쌀 때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다는 거야. 도시가스 회사들이. 그럼 그 도시가스 회사들이 왜 문제냐. 지금 보면 이 도시가스가 사실상 거의 민영화가 돼 있어요. 그 서울만 수도권만 하더라도 코인, 에스코,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 삼천리, 대륜 6군데에서 공급을 합니다. 사실 이 6군데 업체가 단가를 단합하지 않고서는 이만한 상승률을 올리기가 힘들죠. 각자 자기 원가가 힘든데 서울만 6군데가 뿐만인 게 아니라 인구 많은 지역들 가면 전부 다 도시가스들이 최소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가격을 단합해갖고 한꺼번에 올리게끔 한 거는 정부의 감독의 부재이거나 얘네들의 단합을 그대로 눈 감아준 거란 말이야. 아니 이 문재인 정부 때였으면은 기레기들이 나서가지고 입에 개거품 물면서 이 못 살겠다, 서민들 다 죽는다 이 난리 아니지. 쳤을 거야. 제목에 먼저 도시가스비 세금 폭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거 보셨잖아요. 원전 아직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원전 때문에 전기세 폭탄 나온다. 미친 듯이 쏟아냈거든요. 그 아무 일 없었어. 정부가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진짜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냥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세금 폭탄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있어도 아니래. 아니 그 왜 온라인 주장은 착시 탓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착시야? 내 눈이 삐어가지고 아니 지금 착시인데 이렇게 말이 안 돼. 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댓글창에도 엄청 많네요. 네. 우리 다 착각하고 공을 하나를 더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눈이 착각이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예, 지금 다들 기레기들은 가스비를 안 내나 봐요. 다 연탄 떼나 봐요. 아무튼 이 상황은 단순한 물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스 민영 거래 업체들하고 정부와 감독기관에 모종의 카르텔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만한 인상분이 나올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회사마다 가서 장부를 갖고 오라 그래. 니네 지금 장기 계약하는 도입가스비가 얼마고 지금 그 중간에 얼마의 상승 요인이 있었으면 그걸로 갖고 얼마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를 차정해갖고 해석하라고. 민영화를 시켰으면 경쟁이라도 시키든가. 도시가스 연결해주고. 우리 도시가스는요, 외국 같으면은 각 가스 회사가 가스관을 따로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스관을 똑같이 공유해서 대부분 도시가스들이 연결해서 쓰고요. 계량기만 짓고 붙여가지고. 그리고 요금을 따로 징수해 가는 거야. 지역마다. 즉, 지역마다 요만큼을 지들이 한정해갖고 구획을 나눠 가져갖고 있는 일종의 한 회사나 다름없는 협업 집단이라고, 이 가스 회사가. 그러니까 이 민영화를 한다고 하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담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부가 나서가지고 규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부는 맨날 자유를 외치기 때문에 안 할 거야. 그러면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정부가 바뀌어갖고 이제 요금 정상화하자, 내려라, 지랄 발광을 하겠죠. 내려라, 말 안 싹 할 내놔 사업권 공영화 해버려. 차라리 국민 생활하고 연결돼 있는 수도, 전기, 뭐 각종 철도 같은 이런 것들은 니네들 사업 못하겠으면 다 내놔. 국가가 하려니까. 그리고 이런 난방비, 냉방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 끼치는 겁니다. 아유, 이거 진짜 건강,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 끼치는 이제 거예요. 겨울철이어서 도시가스 더 많이 쓰고 계속 온수 써야 되는데 와, 영국 제가 얘기하면서 영국에서 성인 중에 끼니를 하루에 한 끼 이상 굶는 성인이 25%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진짜로 돈이 없는 거예요. 전기세가 갑자기 확 오르고 가스비가 확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끼니 걱정을 하는 영국 사람들이 25%다. 이 얘기에 저는 그냥 국제뉴스 사람들 어머 그 정도까 그랬는데 그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거였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단조나 뭐 열처리나 하여튼 가스를 떼가지고 가공을 하는 가공 공장 이런 데도 만일 이 정도 3배 가격이 올랐으면 기업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을까요? 난리 났을걸요? 이거 서민용만 이렇게 오른 거예요. 만일에 진짜 가스를 많이 쓰고 이런 그 열처리라든지 이런 진짜 그걸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스비가 진짜 많이 쓰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가스비가 이만치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문 닫는다고 여기저기서 펑펑 튀어나왔어야 돼.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 인상분이 전부 소비자한테 지금 가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뭐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가스비가 5달 밀렸다. 그리고 예전하고 다릅니다. 지금은요 2주 이상만 밀리면 한 달도 아니에요. 2주 이상만 밀리면 와서 계량이 잠궈버려요. 2주? 예. 이 도시가스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밀리면 바로 와서 2주 만에 잠궈버립니다. 5달 밀린다고 했던 게 5달을 쓰고 밀린 게 아니에요. 가스비를 내본 지가 5달이 됐다는 얘기지. 아이고. 그럼 가스 없이 5달 살았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데서는 러시아가 기반 시설 파괴해서 난방이 안 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이게 알아야 되는 네. 이유예요. 이게 이직의 결과예요. 이직의 결과. 정치에 관심 없었고 무관심한 결과입니다. 이게. 자,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총파업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계약 저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량 품목 확대를 위해 모든 물류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나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거라고 했고, 원희룡은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4개월 전이죠? 이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을 때, 이어지고 있을 때 기업들이 난리를 치니까 행안부가 들어가고 자기들이 11월까지 해결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래갖고 풀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거든. 또 그 기간 지나면 안 지킬 건데 이번 기회에 아예 승부를 냈어야 되는데 좀 지나면 대체 방안 찾고 뭐하고 한다 그래갖고 달라질 또 이게 말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켜서. 물론 그냥 파업- 하는 게 아닌 이 사람들이. 이 파업 행위를 통해서 우리 뭐 특히나 이제 화물연대 기업들 그러니까 뭐 포항이나 이런 울산이나 이런 그 공단 지역의 물류를 책임지는 부분이 많고 뭐 국내 대기업 물류 같은 게 다 직영체인을 하니까 이런 류의 어떤 그 파업들이 이 산업 진행에 있어서 대기업들 수출이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은 보장을 해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그 기름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안 지면서 손해보면서 운행해라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 다음에 적용차정 품목 확대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걸 해준다고 했어. 근데 안 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제 뭐 그때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초기라서 뭔가 이렇게 좀 어수선해서 일단 넘기고만 보자 하는 식으로 말로만 이제 합의를 해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입장은 단호합니다. 무슨 뭐 구속을 시키든 아니면 공권력을 투입을 하든 어찌 됐거나 이번에는 정부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다 잡아 넣을 거예요? 네.
잡아 넣는다고 협박하고 손배서 때리겠죠. 파업 주도하고 아니 있는 그러면 일이 해결이 돼? 인사들한테. 해결이 안 되잖아. 이거는 해결을 할 아니 생각이 없는 밑에 버리면 애들이야. 잡아서 꽉 쪄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차피 현업 복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와, 씨. 근데 복귀하면 뭐하냐고. 해결 안 되는데 복귀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만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양보 없이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결국 화물연대는 사실상 총파업뿐만 아니라 면허 반환 조치, 폐업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물류 마비가 저는 12월 중순경에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타협점이 전혀 안 나와요. 기업 편에 서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기업은 그러겠죠. 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그러면 기름값 오른 부분 보조금으로 상당해서 해달라 그래. 우리 힘들어서 못해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 금액이 너무 커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경제적 규모가 달려있는 돈이 수천억 수준입니다. 그것도 매달. 어느 쪽도 지금 쉽사리 양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정부에서 이거 파업한다고 예고한 지가 언젠데 정부에서 뭐라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자만 때려잡으면 돼?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약속도 안 지켰지, 해결할 뭐 대화도 안 했지. 그러니까 파업해버리니까 때려잡겠다 이러고. 아이고 참.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 비판 여론도 있었고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이가 검찰 장악이 아직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좀 뭐 했겠습니다. 지금 경찰, 검찰을 개처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분들 법적으로 뭐 구속, 기소부터 시작하고 손배소까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굴복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으시면 그냥 때려치세요. 네. 뭐 산업 마비되면 니들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이제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면 얘네들하고 이제 협상이란 건 없습니다. 자꾸 뭔가를 딜하기 위해서 저쪽의 조건을 수용하는 순간 얘네들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결국 자기 뜻대로 관철을 시켜버리는 이런 방식을 쓸 거기 때문에 사상결단의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언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그런 각오로 싸워야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도 지금 파업하고 있거든요. 급식 돌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했고 그 다음에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울 지하철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찍을 하면 내 삶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왜 이 찍을 자꾸 할까? 이 정부는요, 중재라는 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중재를 하기 위해서 뭐 국가 재정을 투여한다든지 제도상 개선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나 약자 측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극한 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하죠. 저거 이기주의 때문에 돈 좀 더 벌겠다고. 맨날 그래요. 귀족 파업한다고. 이 화물로도 얘기할 거야. 야, 화물로 걔네들 그 차가 4억이야. 돈 그만만이나 있는 애들이야. 그 정도 있는 애들이 돈 몇백만 원 더 벌겠다고 지금 저러고 파업하고 있는 거야. 바로 언론에서 저렇게 때려댈 겁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자냐고.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냐고. 결국은 기레기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벌써 지금 뭐 파업 첫날 뭐 하여튼 뭐 수출에 차질이 있다 이런 기사 막 쏟아지고 있어. 기승전 언론이에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 모든 게 정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이 정권, 이 정부를 제대로 고쳐놓지 못하면, 못 고치면 바꿔야죠. 바꾸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수도세, 뭐 전기세, 각종 공과금, 내년엔 소득세,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일방적으로 털리게 되는, 이게 타협은 없어. 무조건 굴종을 강요하는 이러한 정책들만을 밀고 올 거고, 이런 와중에 그 방패막이 될 수 있는 건 유일한 의회 권력을 갖춘, 과반 의석 이상을 갖춘 민주당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정권이 무너뜨리고 싶은 최고의 목표가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점이에요. 그 점을 단순한 정치 공세로 안 한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몰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뚝이 무너지면 그 어마어마한 댐 물들이 바로 내 삶을 수장시켜 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우리가 이 정부의 규탄에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